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장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최근 급락기를 보이고 있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정리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이 부각된 점도 하락의 원인인데요. 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원자재의 가격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의 흐름부터 보시죠. 올해 1월 WTI는 배럴당 76달러였습니다.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후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3월에는 100달러를 넘어서서 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120달러를 뛰어넘었는데요. 배럴당 121달러의 가격을 보였습니다. 전일 WTI는 배럴당 99.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약 8%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건 5월 11일 이후 약 2달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제유가의 하락이 호재가 아닌 다소 악재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인플레 피크아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연말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6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와 천연가스의 가격 추이도 보시죠. 작년 1월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4.4달러였습니다. 3월에는 4.7달러, 6월에는 4.3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전일에는 3.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7개월 만에 구리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구리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 경기의 바로미터로 인식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의 우려가 구리 가격 하락세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천연가스의 가격 흐름도 보시죠. 1월부터 6월까지 천연가스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1월에 3.5달러 수준이었던 천연가스가 6월에는 100만 BTU당 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했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약 40% 하락했는데요. 전일에는 5.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천연가스 시설이 가동 중단됐고 이후 또 한 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에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세계가스 수요가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가격 폭등과 공급망 혼란으로 천연가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면서 수요 위축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원자재 가격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주요 원자재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키려는 미 연준의 이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이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이 원자재 시장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창 파트너님, 네. 이 원자재의 슈퍼사이클 그러면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올해 초에 3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 나왔던 상반기에 급등 나왔던 것에서 투기적 거래가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그런 투기적 거래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상승이 좀 제한됐을 때 좀 완화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 이것의 어떤 시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트리거가 됐던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려가 반영돼서 움직였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3월 달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펴고자 하는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겹치면서 하락을 반영해 주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이게 더 장기적이냐 이게 문제인데 예. 지금 시점에서 일단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에서 투기적 거래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가 반영돼서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건은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결국 이 시점에서 상승이 유발했던 것은 공급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수요가 침체가 아니었고요. 근데 현재 이제 시점에서는 하락한 이 국면에서는 공급에 대한 것이 완화될 수 있어라고 가능성을 본다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침체되지 않을까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더 확산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담정해서 지키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거품이 좀 빠진 국면에서 이 부분은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예. 이 차트를 하나 잠깐 잡아주시죠. 지금 유가를 보면
과거 사실상 상품 자산인 유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시장도 오르지만 하락하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던 이 국면이었죠.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있었던 14년도, 그리고 2001년도에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일 때 자산시장인 증시에서도 사실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제가 했듯이 이런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때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125불대에서 일봉상 보시면 100불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이 국면에서 당분간은 계속 100불에서 좀 더 이런다면 90불 정도까지 예. 기간 조정에 거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라든가 고려 아연 같은 철강, 비철금속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철금속 부분들 보시면 철강 가격은 추가적으로 인상은 없다. 그럼 철강 가격을 더 인상하는 과정이 없다면 일단 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철강 업체에 있어서는 지금 당분간은 뭐 추가적 인상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익 국면이 조금 정체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공급적으로는 완화돼서 생산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수요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철강 업체들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같이 겹쳐 있다. 일단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담 요인을 덜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비철금속의 아연인데 구리라든가 아연 특히 최근에 보면 금값마저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20% 정도 고점에서 그다음에 소맥 같은 원자재 농산물 쪽도 한 30% 이상 하락.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공급난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예.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관건은 수요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는 당분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침착하게 좀 봐야 돼,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포스코홀딩스랑 고려력 아연 이 두 기업만 타겟을 말씀드리면 이 두 기업에 있어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 굉장히 크게 투자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철강 가격이 철강 흐름에 있어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 예. 분석을.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이라는 건 결국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될 때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쭉 경기가 회복되는 관점, 회복되는 관점에서는 아연 가격 상승에서 본다면 고려아연은 오히려 떨어질 때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이 예. 유효하다 보여지고 또 하나는 고려아연도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 LG엔솔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 두 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사업이 좀 더 다시 한번 주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정리했듯이 국제 유가도 간밤에 급락하면서 이 두 달 만에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네. 그렇다면 정유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유주들이 유가 상승 때 오름이 있습니다만 예. 실적으로 유가 상승 때 올라갔던 상승 동력은 유가가 급락하면 단기 급락하면서 일단 상승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정유주들의 또 한 가지 좀 부담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의 물가 관리 집중 견제.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견제되는 정책 때문에 정유업체들의 좀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불과 한 2, 3주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125불에서 100불 정도의 등락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점에서 유가 하락할 때 정유주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예. 정유주들이 지금 가격이 다운됐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고배당에 대한 매력을 보고 또 들어가 볼까 이런 관점으로는 유효하나 지금 시점에서 유가 상승이 다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에너지라든가 소재 업종이 요즘 좀 약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도주 변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그건 올해 상반기에 에너지주들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서 대표적인 게 곡물 테마들이 상승의 어떤 주도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일부 석유 유통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흥구석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차익 매물로 추세에 좀 이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이슈가 계속 하반기까지 불거질 가능성은 좀 점차 얇아지고 있다,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상반기 내에 주도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좀 빠져나가는 흐름 쪽에서 차익 매도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이것도 상반기 특히 최근에 5, 6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반기까지 더 이어질지 예. 아니면 한 번 정도 이제 일단락 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지 당분간은 좀 관망의 자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시세는 계속 줬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3개월 정도 4, 5, 6월 달이죠. 시세는 줬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잠시 숨고르는 형태로 좀 지켜보면서 추후 전략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도주 변화에 따른 좀 단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세우면 괜찮을까요? 하반기에 주도주에 있어서 좀 단기 전략을 세우라고 한다면 예. 전 단기는 글쎄 워낙 단기적인 뭐 개별주들이 그렇죠. 움직이니까 그 포인트는 기술적인 것과 이슈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좀 3분기 내로 좀 국한되거나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 하나는 상반기에도 시장은 하락했습니다만 결국 개별 주도 섹터는 나타났었고 시세를 폭발했었습니다. 이제 곡물이겠죠. 그럼 하반기에도 그런 전략에 힘입어서 투트랙이라는 거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침체한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반등의 시점을 주고 경기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 사이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점을 대비하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의 개별주가 아니라 핵심 대형 우량주도 저가에 좀 분할 매수나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 예. 하나. 또 하나는 하반기에는 이쪽의 섹터의 단기적인 어떤 주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우려라든가 가격에 대한 변동이 반영이 예.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좀 근접하지 않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섹터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인플레이션에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제약바이오 섹터를 지금 단기적이거나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은 약세로 돌아선 에너지 위주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